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맨 이완준. 안전교관 최재환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삶에 유용한 안전 상식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재원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배워볼까요? 네, 지금 벌초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초 시 알아둬야 할 관련 사고와 대처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벌초와 관련된 그런 사고들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예, 그중 첫 번째는 벌쏘임 사고입니다. 전북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벌쏘임 사고 건수는 1,145건이 있습니다. 이 중 78.1%가 7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 8월, 9월은 벌이 산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아지고 더욱 민감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원님, 그럼 이 벌통을 건드렸을 때나 또 벌에게 공격을 당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벌이 공격을 할 우려가 있으면 일단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움츠린 채 벌과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벌에게 쏘였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벌에게 쏘였을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벌에 쏘인 부분에 이제 침을 딱딱하고 작은 신용카드 같은 물체로 긁어서 제거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손으로 빼려는 행위는 더욱 침이 깊게 들어갈 우려가 있고요. 핀셋으로 침을 짚는 행위는 짚는 순간 독소가 피부 깊숙이 침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어주시면 되고요. 벌에 물렸을 때 호흡곤란 같은 쇼크 증상이 있으면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이 벌에 쏘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예, 예방법으로는 일단 벌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벌은 어두운 계열의 색깔을 보면 공격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계열의 밝은색 옷을 주로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향수를 뿌리거나 진한 냄새가 나는 화장품을 사용 또는 단맛이 나는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합니다. 대원님, 그러면 이런 벌쏘임 사고 외에 또 어떤 사고들이 있을까요? 네, 벌쏘임 사고 이외에 벌초 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고 두 번째는 뱃물림 사고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775건의 뱃물림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8월부터 10월 사이에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벌초를 하러 갈 때 산소 깊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풀이 우거진 데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럴 때 특히 더 조심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풀이 우거진 곳을 지나갈 때는 나뭇가지나 막대 혹은 등산 스틱을 활용해서 풀을 헤치면서 걸어야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뱀에게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또 이 뱀에게 물렸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뱀에게 물렸을 때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후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처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켜서 몸속 깊이 독소가 퍼지는 걸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상처 부위의 5에서 10cm 정도 위를 느슨하게 묶어야 됩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묶으면 독소가 상처 부위에만 머물기 때문에 괴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린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로 흐르는 물에 이제 씻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 뱀에게 물린 그 부위를 입으로 빨아서 독을 뱉어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게 적절한 조치인가요? 예, 안 됩니다. 입으로 빠는 행위는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벌초 가실 때 여러분 잘 숙지해 두셨다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